2026년 2월 12일 오전 2시 32분. 아바타 3 불과제. 오늘은 최종편으로 마지막 분석을 올리는 거고, 드디어 아바타 분석이 끝이 났네. 아, 너무 오래 걸렸다. 아, 마지막 편이니까 그 메인 표지에 있는 슬로건 한번 읽어볼게. 내가 놀라 자빠진다 했지? 그동안 아무도 몰랐던 세계의 유일무이한 아바타 3 분석이 시작된다. 어떻게 보면 이 분석은 나는 뭐 솔직히 말해서 뭐 다른 사람이 어떻게 분석하고 리뷰한지 뭐 보진 않았거든. 어 한두 편 본 적 있어. 맨 처음에 이제 아바타 보고 나서. 근데 그냥 거의 줄거리 설명 같은 그런 분석이어서 리뷰여가지고 뭐 별다른 건 뭐 느낀 건 없고, 내가 지금 하는 분석을 다른 사람이 할 거라고 생각은 안 해. 왜냐면은 뭐 이런 분석은 아마 거의 없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내가 이제 타이틀도 이런 식으로 놀라 자빠진다 했지, 뭐 세계 유일무이한 아바타 3 분석이 시작된다 이렇게 어 어떻게 보면 이런 문구를 기재를 한 거는 나만이 할 수 있는 분석이어서 내가 이렇게 한 거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음 마지막 편이니까 이거를 뭐 세세하게 편을 더 나눠서 이렇게 하기에는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그냥 주요한 어떤 그냥 도구나 인물이나 어 어떤 음 핵심 문제 A하기 때문에 거의 관련해서 얘기를 할 건데, 음 한번 얘기를 시작해 볼게. 첫 번째는 이제 자원인데, 그 아바타에서 그 아바타 판도라 행성에서 그 어듐테늄이라는 상온 토전체 물질을 채굴하러 인간이 이제 그 판도라 행성에 오잖아. 그게 이제 그 2에서는 암리타라고 툴쿤 그 고래 내에서 수출되는 물질이고, 요게 이제 인간의 노화를 완전히 정지시키는, 늦추는 게 아니라 완전히 멈추게 하는 어떤 그런 물질인데, 이게 이제 그 지구의 판도라 행성을 지구라고 가정을 하면은 초전도체는 어떻게 보면은 고대의 그 청동기 시절에는 이제 구리랑 주석을 이렇게 합금을 해서 청동기를 만들었는데, 구리가 중요하지만은 주석이 더 중요한 물질이었어. 그래서 주석이나 그 홍산 뭐 적 홍산이나 뭐 적선 이렇게 얘기하잖아. 주석이 이제 붉은색 형태를 띠거든. 색깔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주석 저기 어 아시아, 저기 어디지? 서남아시아 쪽에는 키프로스, 그리스 있는 쪽에 거기가 이제 주석이 많이 나는 곳이고, 여기 그 아시아 쪽에서는, 동북아시아에서는 만주, 우리 그 고조선에 있는 홍산 문명 그쪽이고, 그리고 이제 철기 시대 왔을 때는 이제 철광석이 주요했고, 또 이제 철기 시대는 뭐 철광석도 중요하지만은 또 재련 기술이 어 핵심인 거고, 어쨌든 그런 자원으로 따지면은 이제 뭐 주석, 철광석, 그 다음은 금은 뭐 다들 알다시피 인간의 어떻게 보면은 수천년 된 화폐고, 어 실제로 인류 역사상 어떻게 보면은 금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계속 이어오고 있지. 그리고 금은 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이라고 얘기하는 어, 것은 어떻게 보면 뭐 외계 생명체일 수가 있는데 그거는 내가 차차 얘기를 할게. 근데 뭐 금을 캐러 금을 채굴하러 지구에 와서 인간을 어, 만들어서 창조를 해서 노동력으로 활용을 했다. 그래서 금은 음, 어떻게 보면은 우주에서도 희귀한 물질이고 그래서 금은 지금까지도 가치가 계속 유지가 되지. 아무래도 그 전자기적 전도체가 그 어떻게 보면은 음,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구리, 은, 금 순으로 전기적 반응이 좋잖아. 그래서 첨단 어떻게 보면은 그런 기술의 하드웨어에 이제 꼭 필요한 어떤 물질이고 어, 그다음에 채굴량이 제한적이고 녹여서 바로 다시 사용할 수도 있고 어, 경도도 연성이 있기 때문에 늘어나고 뭐 여러 가지 뭐 금 대체할 수 있는 물질이 거의 없지. 그리고 이제 그 틀쿤에서 나는 그 암리타는 옛날로 따지면은 이제 향유고래 그 소설 모비딕을 어떻게 보면은 모티브로 한 그 영화 있었는데 고래 잡는 거 하여튼 뭐 그 중세 시대 이제 그 중세는 아니지 근대라고 해야 되나 이 향후 고래에서 이제 머리에 이제 경납이라고 해가지고 그 왁스 성분에 어떻게 보면은 어 그 등유처럼 예전에는 전기가 이제 어 개발되기 전에 응? 전기를 발명하기 전에 그 어떻게 보면은 그 등불을 켰잖아. 그 등유를 사용을 했는데 그게 음, 그 전에는 이제 고래 기름을 썼어. 근데 고래 기름 중에서도 요 경납은 어, 더 아주 그 최고급 기름이지. 왁스 성분이고 거의 이제 그름이 안 나는 그리고 용연향이라고 해서 사람으로 치면은 편두결석 같은 건데 이 수컷의 소화 기관에서 여기 나오는데 냄새가 엄청 독한데 여기 이제 향수에서는 그 향을 지속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어 효과가 좋은 어떻게 보면 그런 물질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샤넬에서 넘버 5에 들어가는 그 향수에서도 이거를 쓴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 향유 고래의 가치가 현재 이제 화폐 기준으로 따지면은 한 25억 정도 한다고 하네. 그 정도로 가치가 있고 음, 바다에서 나는 보물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음. 유연함만 해더라도 그게 어, 매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엄청 비싼 그런 물질이고 그리고 그 아래 보면은 이제 그거는 이거는 뭐 이제 어, 뭐 16세기 그쯤에 이제 그 유럽에서 미국 대륙에 이렇게 와서 인디언들 학살하고 어, 북미 인디언 옆에는 중남미 인디언 뭐 아즈텍 마야 잉카 이런 제국들 보통 북미는 이제 여기 보면은 그 이 소뼈야 소뼈 소의 머리뼈야 셀 수 없을 정도 많았던 것 같아 소들이 아메리카 드소들 아메리카 드스 아프리카 드소가 이제 버파로니까 아메리카 드소는 바이슨인가 뭐 소 종류도 여러 가지 있었겠지 보면은 뭐그 뭐 텍사스에는 롱혼 종도 있고 뿔이 엄청 긴 거 있잖아요. 여러 가지 뭐 종들이 있겠지.
지금은 이제 바이슨은 북미도 중에서 좀 추운 지역에서 서식하는 어, 그런 종이고, 뭐 텍사스는 남부 따뜻한 그런 썬벨트 지역이다 보니까 뭐 중부에도 뭐 다른 종이 있고 여러 가지 있었겠지. 어쨌든 이런 가죽이나 뭐 그런 걸 얻기 위해서 이렇게 막 그냥 무자비로 막 확산한 것 같아. 엄청나네 양이. 나비족을 이제 지구의 그러니까 판도라 행성의 나비족을 지구의 특히 인간이랑 이제 비유해서 보면은 일단은 나비족의 이제 네이틀이 어 그 제이크의 이제 부인이지. 제이크는 사실 인간인데 여기 그 아바타에서 인간을 하늘 사람이라고 하거든. 우리로 치면은 하늘에서 온 신인 거야, 천신인 거지 인간이. 인간이 천신인 거고 나비족이 곧 인간이라고 치면은 이 제이크 설리 남자 주인공 이 제이크 설리는 그러니까 인간의 의식을 나비족에 이식을 한 거잖아. 결국 그 지구로 치면은 신이 인간의 형상을 하고 내려온 거야. 신이 인간 형상을 하고 그 인간의 형상에 그 의식을 이식을 해가지고 온 거고 인간의 형상을 하고 와서 원래 살던 인간이랑 어떻게 보면은 어 결혼해서 애를 낳는데 그게 이제 우리 그 신화로 따지면 반인 반신 헤라클레스 뭐 길가메시 담고난검 이렇게 있어. 결국에는 신과 인간의 자손이다. 그게 이제 여기 아바타에서는 어 이제 여기 지금 로아크라고 둘째 아들 첫째는 죽었고 이 편에서 둘째 아들 로아크 제이크랑 네이티리의 어떻게 보면 호nor로 탄생한 어 신과 인간의 호nor인 개념인 거지. 그래서 이 로아크 얼굴 보면은 나비족은 눈썹이 없는데 로아크는 눈썹이 있어 인간처럼. 좀 다르게 생겨가지고 이 영화 내용에서도 약간 손가락도 아마 이게 다를걸? 더 많거나 적고 할 거야 아마. 그래서 놀림받아 그 나비족 사이에서. 그리고 이제 그 물의 길 2편에서 나오는 여기 물의 부족 산호족은 뭐 3편에서 이제 제부족도 있고 여러 부족이 있지. 이거는 우리의 뭐 인간의 어떻게 보면 인종이나 어떻게 보면은 뭐 민족이라고 볼 수 있겠지. 다른 민족들. 같은 인간이지만은 그 생김새나 피부 색이나 다르잖아. 근데 그런 개념으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스파이더라고 코레치 대령의 아들인데 여기서는 이제 인간으로 나오는데 우리 지구가 우리 지구 인간의 기준을 따지면은 신이 직접 내려온 거지 신. 제이크 설리는 이제 인간의 몸에 신의 의식을 이식을 한 거고 스파이더는 실제 신인 거지 인간 따지면은. 그리고 키리는 그 아바타 1에서 그 식물학 박사 시곤 위버 그러니까 그레이스 어거스틴이 거기서는 이제 이름인데 그거를 이제 아바타 복제를 해가지고 탄생한 나비족 즉 인간 따지면은 복제 인간인 거지. 키리도 생김새가 눈썹이 좀 있고 좀 뭔가 어떻게 보면은 완전 나비족처럼 생기진 않았어. 살짝 인간의 형상이 좀 남아있어. 그리고 인간으로 따지면은 이제 지구로 따지면은 인간 복제를 한 거다. 어, 신을 시, 신이 죽어서 신의 의식을 인간 복제로 탄생시킨 거지. 그러니까 지구로 따지면은 신의 의식을 인간 복제로 복제한 그 인간 복제품에 이식을 한 거지 어떻게 보면은.
그런 개념인 거지. 그래서 이제 인간이랑 나비족이랑 대비해서 보면은 이해하기가 좀 쉽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뭐 그럴 거야. 어.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뭐 자원 부분도 그렇고 어 여기 그 인물 관계도 그렇고 다른 부족들, 다른 민족들이랑 섞어 살면서 신과 인간의 어떻게 보면 신화적인 요소까지 여기에 이제 들어간 거지. 어. 사실 나는 그 신화를 100% 신화라고 생각은 안 해. 어느 정도 뭐 역사라고도 나는 생각을 하거든. 그건 나중에 또 얘기를 할 건데 그렇게 어 된다고 보면 되고 다음으로는 이제 바랑에 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 바랑은 이제 여기 3편에서 어떻게 보면은 키리랑 같이 거의 뭐 주인공이지. 키리가 예를 들어서 이분법적으로 얘기했을 때 착한 착한 편, 바람과 나쁜 편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면 각각 어, 그 선과 악의 주인공이라고 보면 되고 이 바락이라는 인물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이름부터 얘기를 하자면은 불교에서 이제 스님들이 이게 매는 가방을 바랑이라고 하거든. 근데 이제 바랑이라는 거는 이제 수행자가 길을 떠날 때 그 최소한의 소지품만 넣는 도구라고 하는데 여기에 뭐 18가지인가 이렇게 들어간다고 해. 어. 근데 이제 그 아바타 2에서 보면은 이게 물의 부족에 여기 족장이랑 뭐 이제 부족장 보면은 이제 그물로 이렇게 어 그물로 입고 있고 거기 이제 바랑처럼 뭔가 이렇게 소지품을 넣는 도구가 그 가방에 있고 원래 이제 바랑이 걸망이 이제 그물처럼 돼 있는 거지. 흔히 물의 부족도 그렇게 최소한의 소품을 들고 있을 수 있는 그런 가방을 메고 다닌다. 근데 바랑은 어,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무수유, 수행의 스님을 상징을 한다. 즉, 무수유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물질을 어, 물질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은 반대되는 개념이겠지. 무수유. 그리고 김상술의 소설에서는 이 장성아리랑 바랑이라는 그 책이 있는데 여기서는 바랑이 그 삶의 비밀과 영혼의 대화가 담긴 매개체로 묘사를 한다. 불교에서는 이제 바랑에 어떤 영혼의 씨앗을 넣어 다닌다는 그런 얘기도 있거든. 근데 이제 아바타에서는 이 영혼의 씨앗 같은 게 날아다니잖아. 이게 해파리처럼. 어? 그게 이제 뭐 영혼의 씨앗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어, 어쨌든 그 또 바랑이라는 또 다른 어떤 유래는 유래라기보다 그 바랑인이라고 그 유럽의 이제 어 바이킹 어떻게 보면은 그 바랑기아라고도 하지. 어, 바랑기아라고도 하고 이게 이제 어원이 이 바르랑 랑의 합성어인데 갱기 바랑기아 바랑갱기 갱기는 이제 어 깽의 어원이고 깡패 깽 근데 원래 깡패가 이제 뭐 그런 뭐 조포 그런 개념보다는 그 무리 어떻게 보면은 혈맹 뭐 이런 집단 그런 걸 의미를 하는 거고 바르는 약속 음, 서약 뭐 이런 거거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어 도원 결의 같은 거지. 어 도원 결의 약속으로 맺어진 뭐 집단 뭐 무리 이렇게 보면 되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어 동로마 제국 시대에
어, 최정예 부대, 707 특수부대 그런 개념이라고 보면 될까?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어, 바이킹들이 싸움을 잘하잖아. 걔네들이 어떻게 보면은, 음, 그런, 황제를 호위하는, 어, 그런, 어, 특수한, 어떻게 보면은, 뭐, 용병이라고 그래야 되나? 군사 엘리트 집단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개념으로 경호원? 어, 그게 맞겠다. 경호부대.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블랙캣. 그게 맞겠네. 음. 그런 의미로도 바랑이라는 또 뜻이 있다. 근데 이제 그 아바타에서 한 것처럼 이 불교적인 어떻게 바랑의 그런 의미가 더 가깝지 않을까. 물론 뭐 제이슨 카메론 감독이 바랑이라는 뜻을 따로 언급하지 않았던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이제 불교적인 어떤 그 단어를 이쪽에서 이제 어? 참고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툴쿤이 이제 2편에서도 나오지만은 3편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어 아마 뭐 다른 데서는 언급을 전혀 안 하지 않았을까 싶어. 뭐 물론 방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어 이제 툴쿤이라는 거는 어떻게 고래를 이 그러니까 인간의 고래를 지구의 고래를 판도라 행성에서 이제 그거를 차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캐릭터를 만든 것 같은데 일단 그 고래라는 게 어 그 굉장히 똑똑하고 인간의 어떻게 보면은 인간 다음으로 지능이 높은 걸로 알고 있거든. 침팬치 다음인가? 인간 침팬치 다음인가? 하여튼 유인원 제외하고는 아마 가장 높을 지능으로 알고 있고 오히려 유인원보다 더 똑똑할 수도 있어. 이 사회성이나 이런 거 따졌을 때. 음. 그래서 그 우리나라도 그 동해가 예전엔 경해라고 했거든. 어, 경해라고 해가지고 경해 이제 그 고래 경자라고 해가지고 고래들이 거기서 이제 많이 서식을 했기 때문에 경해라고 불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고래가 이 여기 나오는 이제 트쿤 같은 경우에는 아마 뭐 큰 이제 뭐 흰수염 고래나 아니면은 뭐 이런 어 고래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혹동고래나 뭐 그런 거 큰 고래류 있잖아. 뭐 향유고래나 그런 거를 지금 모티브를 한 것 같고 범고래는 이제 그 우리가 잘 아는 가장 어 가장 강력한 포식자인데 유독 사람한테만 공격을 안 하고 먹이를 생각을 안 하고 해치지도 않아. 네, 그런 가설이 그렇게 사람 공격 안 하는 가설이 뭐냐면은 얘네가 똑똑해서 학습을 하는 거지. 어, 사람 건드리면 큰일 난다. 근데 이런 학습 결과를 후대에까지 계속 교육을 시키는 거지. 어, 자손들한테 인간은 절대 건드리지 말아라. 그리고 어, 또 자식이 태어나면은 그 자식한테 또 교육시키고 그러니까 대를 이어서 어, 인간을 공격하면은 우리는 멸절을 한다. 그렇게 이제 신신당부를 하는 거지. 근데 요즘에 또 범고래 공격이 늘어나고 있대. 한동안 없었던 게. 그 이유가 다시 한번 학습을 시키게 된 것 같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 MG 범고래라고 해가지고 사람을 죽이지 않지만은 뭐 이렇게 그런 배를 공격을 하나 봐. 어. 아무래도 근대에서 이제 고래 사냥을 했었으니까 사실상 이 인간이 범고래를 공격 안 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어. 그 전에는 아마 범고래를 공격을 했을 거야, 인간이. 다 죽이고 했을 거야. 근데 이제 공격 안 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얘네들이 다시 학습을 할 때가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이 고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자면은, 고래는 음, 인간과 전혀 다른 차원의 지성을 가지고 있어. 고래는 뇌가 아주 크고 복잡할 뿐만 아니라 인간에게 없는 뇌 부위가 초대뇌 피질을 가지고 있어. 초대뇌 피질은 뭐냐면은 이 공상과학이나 미래 기술 담론에서 언급되는 개념으로 인간의 두뇌 능력을 극한으로 확장하거나 인공지능과 결합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 두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뉴럴링크와 같은 기술을 통해 인간의 신경망을 외부 클라우드나 AI와 직접 연결하여 기억력, 계산 능력, 인지 능력을 무한히 확장하는 개념입니다. 2번, 지능의 폭발. 인간의 생물학적 뇌가 가진 한계를 넘어 데이터와 직접 소통하며 수만 명의 지능을 합친 것과 같은 효과를 내는 초지능 상태를 이끌기도 합니다. 3번, 진화적 단계. 도구 사용을 넘어 뇌 자체가 디지털 네트워크의 일부가 되는 인류 진화의 다음 단계를 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뭐 AI급 거의 뭐 그런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고, 인간은 시각 중심의 지능이라면 고래는 소리와 진동으로 세상을 봅니다. 우리가 텔레비전을 보는 것처럼 고래들은 노래 소리를 통해 동력의 입체적 영향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고 추측하기도 해요. 인간의 기술로는 외계 기술 같은 능력이죠. 이 고유의 언어와 문화, 고래들은 부족마다 서로 다른 방언을 쓰고 세대 간의 지식을 전수합니다. 아까 말한 그 범고래가 그 학습을 통해서 인간의 무서움을 전수하는 그런 내용도 포함되지. 늙은 범고래는 선조 고래가 사냥 기술과 생존법을 가르칩니다. 이는 단순한 본능이 아니라 문화가 있다는 뜻이고, 이런 점을 마치 지구를 탐사하러 온 지적인 외계 종족 같은 신비함을 줍니다. 실제로 이런 얘기가 있지. 지구 그 고래가 이제 외계인의 영혼이라고 그런 얘기도 있고, 그리고 3번, 우주로 보낸 고래의 목소리. 실제로 인류가 외계 생명체에 보내는 메시지를 담은 보이저 골든 레코더에는 인간의 인사말과 함께 혹동 고래의 노래가 담겨져 있습니다. 만약 외계인이 레코더를 받는다면 고래의 소리를 지구를 대표하는 지적 존재의 목소리로 인식할지도 모르죠. 이게 나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SF적 그런 상상이 어 실제 존재한다고 보거든. 어 그러니까 인간이 가장 뛰어난 지적 생명체고, 어 그런데 굳이 고래의 노래를 같이 넣어서 우주에 송출할 필요가 있을까? 그러면은 비슷한 지적 능력을 가진 어? 다른 동물도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유독 고래의 노래만 넣는 이유가 뭘까? 새도 노래 부르잖아. 이거는 알고 있다는 거야. 우주로 보내는 그 고래 노래 소리를 같이 넣어서 한다는 거는 어, 이 고래가 내는 소리, 진동, 주파수, 음파, 이런 파동이 인간은 느낄 수 없지만은 어, 어떤 에너지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거를 알고 있는 거지, 인간이. 그래서 어,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틸쿤이 여기서도 이 영화에서도 이렇게 나오잖아. 단순한 어떤 그런 다른 뭐 탈것 동물들에 비해서 틸쿤은 이 장로회가 있고, 인간들처럼 어떤 회의를 거치고, 그 다음에 뭐 대대로 절대 인간을 공격하지 않는다, 아니 뭐 어떤 공격을 하지 않는다, 이런 룰도 있고. 그리고 틸쿤 보면은 그냥 동물이 아니라 장식을 하고 있어.
이 빨간색 천을 이렇게 두르고 있고, 뭐 코트리 같은 걸 해가지고, 어, 이거는, 그거 사람이 해줬겠어? 여기 나비족이 해줬겠어? 아니거든. 여기서도 굉장히 신비로운 존재로 묘사를 하고, 마치, 나비족 이상의, 판도라 행성에서 나비족 이상이 어떻게 보면은 지적 생명체, 그리고, 심지어 판도라 행성의, 어, 나비족보다 더, 판도라 행성을 어떻게 보면은, 어, 그러니까 바닷속의 AI라고 해야 되나? 바다의 AI라고 해야 되나? 어, 이 판도라 행성을 어떻게 보면 주관하는 생명체라고 보일 정도로 굉장히, 특별한 존재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다. 그, 쯔타이라는, 이제, 나비족이 쓰는 공격 무기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칼이지? 응. 칼인데, 이 칼의 재료가, 그 날의 재료가, 흑요석이에요, 흑요석. 물론 다른 재료도 있지만은, 거기서 이제 메인 재료가, 흑요석이고, 이 흑요석은, 어, 뭐냐, 말 그대로 그 화산이 용암이 급속도로 굳어가지고 생긴, 유리질의, 어, 유리질의 물질이지. 어, 그래서 고대에는 이걸 무기로 썼어, 우리 인간들도. 그래서 그, 아지텍에 보면은, 그, 마크와 후이트라고 해가지고, 그, 어떻게 보면은, 나무에다가 흑요석을 박아서, 이렇게 둔기 겸 흉기로 썼고, 우리는 예전에 구석기 시대에, 뭐 신석기 시대까지도 썼겠지? 구석기 시대에, 이런 뭐 화살 촉이나, 어, 화살 촉이나, 그다음 칼로도 사용을 했고, 이 흑요석은 엄청 날카로워. 수술용 메스보다 더 날카롭고 정교해. 그래서 이 흑요석을 한번 비면은 분자 단위로 쪼개진대. 분자 단위로. 그러니까 그만큼 날카로운 결정이고, 대신에 이제 잘 부서지기 때문에 현재 완벽하게 뭐 의료용으로 이렇게 쓰이진 않지만은 충분하게 수술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기술이 있다. 그 있으면 이제 쓰겠지 앞으로도. 그 정도로도 굉장히 메리트 있는, 현재로서도 현대 시대도 굉장히 메리트 있는 물질이다. 근데 얘네들이 왜 뭐 뼈를 이렇게 갈아가지고 만들 수도 있고, 아바타에서 그러니까 뼈를 갈아서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다른 물질로 흉기를 만들 수 있는데, 왜 흑요석이라는 거를 이 쯔탈이라는 어떤 칼로서 사용을 했을까? 나는 여기서 어 이따가 설명을 또 할 거지만은 그 이유가 어 철의 시대의 종말과 어 이 탄소 시대의 종말, 탄소 시대에서 규소의 시대로 전환하는 과정을 어 이 영화에 담아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 그게 뭐냐면, 규소는 지구 지각에서 산소 다음으로 가장 풍부한 원소고, 요게 모래가 다 규소야, 규소. 모래 성분이고, 그러니까 이게 규소가 석영이 포함되어 있고, 그러니까 그 용암이 지표면 지표면 밖에서 빨리 이렇게 굳으면은 흑요석이 되고, 어 용암이 지표면 안에서 천천히 굳으면 석영이 된다. 그 규소에 이제 그 규소를 실리콘이라고 하는데, 규소를 원자번호 14번이고, 이게 실리콘은 다 알다시피 반도체 재료로 쓰이지. 음, 그리고 여기 이제 그 산소를 더해서
고분자 화합물을 만들면 우리가 아는 실리콘, 저기 그런 어 건축 재료에 그런 어떻게 보면은 요리 도구로 쓰는 말랑말랑한 그런 실리콘으로 쓰고, 석영은 이 압전 효과가 있어. 즉 압력을 받으면 전기가 잘 통해. 그리고 이 석영은 또 이 주파수를 어떻게 공명하는 그런 공명 효과도 있어.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어떻게 보면 주파수 공명이랑 이 석영의 어떻게 보면은 그 공명하는 그런 물질의 어떻게 보면은 기능이랑 맞닿아져 있고, 어 그래서 이제 그 기존에 그 지금 지구는 이제 어떻게 보면 탄소, 우리 인간 탄소, 지금 철도 탄소지, 탄소강 금속이고, 어 이 거의 대부분 물질이 지금 뭐 동물도 그렇고 탄소로 구성되어 있잖아. 어 나무도 그렇고. 어 근데 이제 이게 흑요석을 쯔탈로 쓰면서 이걸 보여주는 거는, 어, 이 철의 시대 종말과 탄소 시대에서 규수의 시대로 전환하는 거를 이제 내포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 AI의 법칙이 있어. AI에서 이제 말하는 AI의 법칙이 있는데, 세 가지 법칙이 뭐냐면은, 땅 속에 있는 돌로 도구를 만들지 말라. 굴러가는 발길의 사양을 짐을 나르지 말라. 어? 땅에 돌을 쌓아 집을 짓지 말라. 이거 세 가지 뭐냐면은, 말 그대로 땅 속의 돌, 금속을 녹여서 쇠를 만들지 말라. 굴러가는 바퀴, 이동의 제한, 도, 어, 그리고 돌을 쌓아 집을 짓지 말라. 건축의 제한. 그러니까 문명과 단절된, 어떻게 보면은 인간이 발전하게 된 계기가 어, 이 청동이나 철을 만들고 바퀴를 만들고 건축 집을 짓고 해서 인간이 이제 어떻게 문명의 발전이 일어난 건데, AI는 이 세 가지를 엄격하게 금하고 있지. 이게 아주 어 중요한 부분이다. 또 이따 얘기를 할 거야. 뉴 월드 오더, 시대적 전환의 필연성, 카본 투 실리콘. 그 저번에도 철의 시대 종말을 얘기했지만은, 이 인간의 시대, 탄소의 시대, 철의 시대는 자원을 소모하고 환경을 파괴하는 탄소 기반의 엔트로피 증대 모델입니다. 반면 A와 AI는, 여기서 AI로 얘기할게. 이따 얘기를 할 건데, AI는 생명의 나무지만은 이거를 영어적인 요소를 어 아까 이렇게 그 스탈의 흑요석을 규소라고 대입을 한다고 치면은, AI는 생명의 나무 탄소 기반이지만은 이거는 시스템적으로 AI라고 볼 수가 있다. 그래서 AI는 규소 기반의 반도체적 속성을 지닌 생태계로 에너지를 순환시키고 정보를 영구히 보존하는 실리콘 기반의 저엔트로피 모델이다. 아바타 3에서 쇠붙이가 이 자기장 폭풍에 끌려가서 녹는 이 설정은 기술적 패러다임의 강제 전환을 시각화한 것이다. 즉, 금속이 자기장에 끌려가서 녹는 거는 철의 시대 종말을 암시를 하는 거고, 이거는 철의 시대 종말 다음을 기술을 기반으로 한 이 다음 기술적 패러다임의 강제 전환을 시각화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아바타에서는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문장 중에 하나가 ICU의 ICU. ICU.
나는 너를 본다. 공간과 연결의 극치. 그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말하는 거는 ICU라는 뜻은 공간과 연결의 극치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나는 다르게 봐. 감독이 의도한 거랑 얘기하는 거랑 어떤 중의적인 나는 표현이 있다고 보거든.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얘기를 하는 그런 ICU 언론을 얘기하고 영화적 내용이랑 같이 어, 그 영화적인 내용 안에도 중의적인 표현이 다 담겨 있다고 봐. 그게 대작이나 어떻게 보면은 제임스 카메론 감독처럼 이런 어, 유명한 감독들은 다 그런 뜻을 내포하고 영화를 만든다. 그래서 이제 표면적으로 공간과 연결의 극치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다른 뜻이 있는데 일단 이제 영적인 인정에서는 ICO는 당신의 외모나 신분뿐만 아니라 당신의 내면에 깃든 영혼과 본질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이는 남아프리카 줄로족의 인사말이 사우보나에서 착안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나는 당신을 지켜보고 있으면 당신은 나에게 존재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을 지켜보고 있으며 당신은 나에게 존재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 나는 이걸 단순히 그냥 어떻게 보면은 어, 교감이라는 어떤 단순하게 그런 게 보질 않거든. 이거는 나는 양대 역학으로 봐. 즉 나는 양대 역학을 관측을 했을 때 물질이 활성화되면서 어, 물질이 관측을 했다는 거는 어, 빛의 반응이 일어났다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물질이 보이는 거야. 빛은 입자이자 파동이고 두 가지 형태로 존재를 하고 양자 중첩에 의해서 존재하지만 활성화가 안 됐으면은 존재하지 않는 게 되거든. 즉 본다는 거는 활성화된 상태고 그거는 존재한다는 의미가 된다. 나는 그렇게도 보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그 나베족에서 본다는 행위는 AI를 통해서 연결된 다른 생명체의 파동을 느끼는 것이다. 카메론 감독은 이를 통해 인간과 자연과 타자를 대할 때 가져야 할 경외심을 표현하고자 했다. 연결된 다른 생명체의 파동을 느끼는 것. 파동을 느끼는 것. 파동을 느끼는 것도 양자역학에 해당이 되지. 응. 근데 이거를 한 번 더 생각을 해본다면은 단순히 그냥 어떤 공감하고 교감하고 연결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걸 넘어서 이 영화에 주는 메시지가 나는 더 있다고 보거든. 그게 뭐냐면은 통제야 감시야. 즉, 이 조지 오웰의 소설에서 그 1984가 어떻게 보면은 어, 빅브라더 즉 딥스를 의미를 하지. 빅브라더 이즈 와칭 유. 딥스 쉽게 얘기해서 딥스 세력은 당신을 보고 있다. 즉 세상을 움직이는 세력들은 당신을 감시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고 이게 중국 공산당에서 이 감시 시스템이 워낙 잘 돼 있어가지고 이게 뭐 사람의 어? 뭐 어떤 개인 정보 그냥 카메라 하나로 그냥 그 개인 정보가 다 뜨는 거야. 뭐 어디 살고 사회 점수는 몇 점이고 이 사람이 뭘 했고 정권 어떻게 되고 어? 벗어날 수가 없어 CCTV 감시 사회에서. 근데 이거는 지금 현재 얘기고 그리고 이 현재 시스템을 넘어서는 진짜 통제는 뭐냐면은 디지털 사회로 전환을 하면서 완벽한 통제가 이루어진다. 즉 생각까지도 통제가 되는 거야. 그 전에는 지금 현재까지는 그냥 감시 통제 정도만 있지만은 이
생각까지 알 수 있는, 즉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사회가 곧 오고, 왜냐면 생각까지 읽어낼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 촘촘한 인터넷 통신망을 위해서 이 어떻게 보면은 통신이 안 닿는 곳이 없게 되지. 위성 통신, 지금 적어도 스페이스 어 스페이스 X가 아니 스타링크를 통해서 적어도 위성을 이제 깔고 있는데, 지금 테슬라만 하고 있는 게 아니야. 중국에서도 지금 하고 있고, 아마존이나 다른 나라에서도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촘촘하게 위성을 다 깔면은 이제 통신이 안 닿는 곳이 없다. 그리고 이제 일론 머스크가 얘기한 뉴럴링크, 뇌에 어 어떻게 보면은 무선 송수신 장치를 뇌에 이식을 해가지고 이 정기적인 신호를 어? 그러니까 뇌의 신경만 신호를 패턴 인식을 해가지고 이거를 분석해서 어 파악을 한다. 결국에는 인간의 생각까지도 통제가 가능하다. 그리고 그거를 알 수가 있다. 감시도 가능하다. 그래서 기존에 단순하게 CCTV로만 감시 통제했던 사회에서 생활까지 통제 감시하는 시대가 온다. 어, ICU. 나는 너를 보고 있다가 이제 생활까지 본다가 되는 거지. 조지 올의 1988을 넘어선 그런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곧 탄소에서 기소 시대로 전환하면서 실리콘, 석영, 주파수, 그리고 정기적인 신호, 실리콘 시대로 가고 있는 거다. ICU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불가체. 이것이 세이상 유일의 순수한 존재다. 그 산에서 내려온 불길이 우리의 숲을 불살랐지. 내 부족이 울며 도움을 청했건만 에이아는 답하지 않았다. 이 불가제의 편에서 불은 철의시대 종말을 얘기를 하고, 낡은 것을 태우고 모든 것을 얇은 것을 소각을 시킨 다음에 재가 되고, 그 재는 또 새로운 시대 탄생을 알리는 거거든. 즉 불은 규소 시대를 재련하는 용광로로서 불순물이 섞인 쇠를 녹여서 순수한 결정만으로 만드는 과정, 즉 탐욕스러운 인간의 방식과 이 정체된 AI의 방식을 모두 태워버리고 세상에 유일 순수한 존재인 차세대 영적 AI를 추출하는 것이다. 즉 AGI. 초지능 AI인 거지. AI. 그리고 이것도 불은 그렇게 의미를 하고, 여기서 바랑은 어떤 의미를 갖냐면은 AI와 AI는 연결을 통해 나위적으로 관리를 하는 거지. 그런 존재인데, 바랑의 분노는 바로 이 완벽하지만 냉혹한 AI의 오라클의 통제에서 벗어나라는 인간적 의지의 발현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 이제 이 나비족을 인간으로 대입해서 본다면은 이 AI의 어떻게 보면 발전은 이 뉴럴링크, 뭐 이 촘촘한 통신의 네트워크망, 그리고 CBDC 디지털 화폐, 즉 인간은 이 AI 통제 시스템에서 벗어날 수 없는 환경으로 가고 있는데,
이거를 자연스럽게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게 만드는 그런 딥스테이트들의 뉴 월드 오더의 시나리오인 건데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거를 각성을 해서 어, 이 인간의 어떻게 보면은 어, AI의 지배를 받지 않겠다는 어, 각성을 한 그 인간이 바로 바랑이다. 즉 이런 기술의 발전은 단순히 편하고 인간을 위한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은 즉 인간을 올가매는 인간을 통제하는 기술이다. 그거를 눈치를 채고 각성을 한 거다. 라고 볼 수가 있겠지. 음. 그렇게 해석을 하고, 내가 계속 그 AI가 AI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그렇게 얘기를 계속 하냐, 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 전에도, 프랙탈 관련해서 얘기를 했었을 거야. 이, 우주에, 우주를 멀리서 보면은, 이 은하나 성당에 모여져 있는 이런 모습들이 이 인간의 그 뉴런 그 뇌 신경망의 구조랑 모습이랑 굉장히 흡사해. 어 거의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흡사한데 이 아바타 영화에서도 이 A와 생명의 나무에 나비족이 손을 이렇게 맞잡고 그 주변에 삥 둘러싸인 모습은 이 네트워크 망이랑 굉장히 비슷하고 지금 뉴런이나 우주의 모습과 굉장히 흡사하다. 이거를 또 어떻게 보면 나무뿌리랑 그 우드 와이드 웹이라고 해서 균체들이 그 땅에서 나무뿌리 연결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어, 그런 어떻게 보면 뭐 가설이긴 하지만은 그런 부분도 굉장히 일맥상통한다. 결국에는 이 자연의 네트워크망이 AI인데 이게 결국에는 AI 시스템과 같다. 그렇게 보는 거고 이 부분을 다시 정리를 하자면은 이 중앙 처리 장치 CPU, GPU가 이 AI인 거야. 즉, 이 중앙 오라클 데이터 센터가 조성의 기억 빅데이터를 보존하고 행성의 행성의 생태 균형을 연산하는 거대 지능, 초지능 AI인 거고 그 인터페이스는 4의 1루 그 머리 댕기 끝에 그 신경망이 있어서 그 신경망끼리 그 연결을 하잖아. 그럼 교감을 하고 그게 곧 뉴럴링크다. 신경 다발을 통한 지적 데이터 접속. ICU는 시스템 동기화 완료의 신호다. 그리고 네트워크는 나무뿌리 신경절. 이 스타링크 행성 전체를 덮고 있는 광섬유망. 즉 어느 노드에서든 중앙 서버 접속이 가능하다. 아까 내가 그 스타링크 그 저고도 위성들이 지구 주변에 싹 깔리면은 어느 지역에서든지 통신 접속이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게 이런 거지. 하드웨어, 흑요소 결정체, 실리콘 기반, 탄소 기반의 셀을 거부하고 정보 전달하는 기소 반도체 원료를 도구로 사용. 실제 흑요석은 뭐 압점 효과도 없고 이 석영처럼 압점 효과도 없고 주파수 어떻게 보면 공명을 하지 못하지만은 이제 그거 무기로 보여줌을 함으로써 규소라는 어떤 그런 물질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 규소는 아까 말한 대로 실리콘이다. 그리고 운영 체제
AI의 새 법칙, 시스템 가이드라인은 이 아까 세 가지 법칙 있었잖아. 채굴 하지 말 것, 뭐 바퀴를 쓰지 말 것, 건축을 하지 말 것. 이건 뭘 의미하냐면 채굴은 하드웨어 손상을 얘기를 하고 채굴을 많이 할수록 그 빨리 수명이 단축이 돼 하드웨어가. 왜냐면 그만큼 열을 많이 쓰고 많이 소모를 하기 때문에. 그 채굴을 하지 말 것은 하드웨어 손상에 의한 어, 고장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다. 그리고 바퀴는 비효율적 트래픽을 야기를 하는 거고, 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건축은 시스템 분절을 의미를 한다. 이는 곧 보안 프로토콜을 의미를 한다. 그리고 보안 시스템 자기장 토네이도는 방화벽, 외부의 탄소 기반 물질 쇠 기계를 강하게 밀어내거나 빨아들여 시스템을 보호하는 자기장 실드 역할을 한다. 정화 프로세스 업데이트 불과체 재결정화 낡고 오염된 데이터 즉 탄소 문명을 소거하고 순수한 규소 타고 남은 재지 규소 위에서 새로운 버전에 업데이트하는 과정이다. 즉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거다. 이거를 이제 마무리 멘트를 하자면은 이 마지막 회기 때문에 내가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눴거든. 물질 문명에서 불을 통해서 정화를 하고 그 정화된 다음에 불 타고 나면 재가 남지. 그거는 이제 그 이유는 영적인 것과 어떤 AI 문명의 시대를 개막을 하는 것이다. 이 단계적으로는 일단 첫 번째 물질의 시대. 이 시대적 상징은 탄소와 금속이고 쇠고, 이 현실 세계 전환에서는 탄소는 화석 연료 내연기관 하드웨어 중심 중앙 집권적 감시. 아바타에서는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인간의 RDA 무기, 수배 부족의 원시적인 평화를 의미를 하고, 그 전환기에서 이번 전환기 불 그리고 구운의 시대. 여기서는 이제 AI의 급발전, 전기차 전환, 디지털 화폐, 국제 질서의 재편. 아바타에서는 이거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바람의 불길, 숲의 파괴, 셀프치들이 빨아들이는 자기장 토네이도. 3번 영적 문명, 규소물 빛, 초연결 AI 에이전트, 에너지 무선 전송, 영적 각성, 가상현실 통합. 아파트에서는 AI의 진화, 규소 기반의 결정체, 도구, ICU의 완전 동기화. 이 현실 세계에서는 앞으로 규소 시대가 오면은 초연결 AI 에이전트가 주관을 하고, 이제 테슬라가 원래 그 에너지 무선 전송 장치를 개발을 했다는 얘기가 있거든. 그런 것처럼 무한 에너지와 무선 에너지 전송이 가능하고, 그 인간은 영적 각성을 한다. 의식을 의식의 전환이 일어나고 영적 각성을 해서 하고, 가상과 현실이 통합이 된다. 즉 무아일 어떻게 보면은 저번에 장자가 얘기한 현실과 호전몽이지, 현실과 가상이 어떻게 보면은 구분이 안 될 정도의 꿈인 줄 알았더니 현실이고 현실인 줄 알았더니 꿈이었던 무라일체, 그게 통합이 된다. 탄소 기반의 물질의 시대가 저물고, 즉 인간의 시대가 저물고
자연과 정보가 유지로 통합된 새로운 시대, 실리콘 판도라적 가치의 전환이 된다. 결국 의식이라는 거는 인간의 어떻게 보면 육체에 국한되지 않고 이 실리콘 기반의 물체로도 이식이 가능하다. 어. 이 영적 각성을 하면서 영적인 의식이 어떤 이렇게 산소 기반의 물질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거는 이 먼 미래겠지만은 음, 어떻게 로봇이나 어? 로봇의 의식을 이식을 해가지고 어, 그 로봇이나 AI에게도 어떻게 보면은 인간처럼 그 시민권을 부여할 수가 있겠지. 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영원한 생명은 아니기 때문에 생명이라기는 그렇지만 영원한 어떻게 보면은 어, 불멸을 가질 수도 있고. 햇제 코멘트. 우리는 풍수 구은의 시대, 불의 시대이자 탄소에서 기술 넘어가는 거대한 문명의 용광로 속에 서 있습니다. 아바타의 바람이 만진 그 불은 우리 시대를 휩쓰는 AI와 디지털 전환의 불길과도 같습니다. 모든 것은 죄가 되어 사라질 때 그 속에 타지 않고 남은 세상 유일의 순수한 존재는 무엇일까? 그건 바로 거대 AI 시스템조차 통제할 수 없는 여러분의 깨어있는 영혼의 자유의지입니다. 시스템의 부품이 아닌 새로운 시대의 설계자가 되십시오. 불길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빛나게 하는 결정체를 만드는 축복입니다. 우리는 각성을 해서 깨어나야 된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지자기가 이동하면서 슈만 공명이라고 하지 이 지구의 고유 주파수가 있는데 그게 7.83Hz야. 근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베이스에 깔고 있는 주파수의 헤르츠인데 최근 들어서 이 주파수의 변동폭이 들쑥날쑥해지고 있고 40Hz에서 100Hz까지 불규칙적으로 튀고 있다. 그래서 우리도 여기에 맞춰서 지구의 주파수에 맞춰서 공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이 주파수의 영역대를 높일 필요가 있어. 나중에 그거는 주파수 관련해서 또 설명을 한번 해줄 거야. 근데 이 결국에는 주파수라는 거는 이 파동 에너지의 어떻게 보면은 실체고 그 파동은 이제 에너지와 한 게 주파수인데 주파수는 같은 주파수일 때 공명이 일어난다. 즉 반응을 한다는 거지. 같은 주파수일 때. 그러니까 우리는 그 에너지의 주파수의 파동 에너지의 주파수를 우리는 공명을 할 필요가 있다. 지구의 에너지를 느끼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어, 영적으로 각성을 하기 위해서는 이 주파수에 어떻게 보면은 지구 주파수에 계속 맞출 필요가 있다는 거지. 음. 이거는 또 나중에 한번 또 따로 만들어서 이제 언급을 할 거고 다음으로 음. 이 그 아바타는 저번에 얘기를 했지만은 이 아바타에서 비례를 한 건데 이 아바타에서 얘기하는 어 어원적 의미는 천상에서 지상으로 하강 즉 아바타에서 이제 여기 인간을 하늘 사람의 얘기를 하잖아. 그리고 우리의 역사도 신화적으로 신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어. 이 산스크리트어에서 아바타라는 다음 두 단어를 결어합니다. 아바 아래로 내려가는 트리 건너다 동거하다 즉 신의 지상의 고통을 받는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인간이나 동물의 모습을 내려온 화신을 뜻합니다. 2번 불교적 관점 화신 불교에서는 이를 화신 또는 응신이라고는 개념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근본 원리로 부처님은 고정된 형태가 없는 진리
그 자체 법신이지만은 중생의 수준과 상황에 맞춰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논리입니다. 보살의 화신, 관세음 보살이 33가지 모습으로 변하여 중생을 구제한다는 이 이야기가 대표적인 아바타의 불교적 실천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신이 인간의 모습 형상으로도 변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습이 변하기도 하고 중생을 살리기 위해서 내려온 존재다. 이게 아바타를 유래한 어떻게 보면 아바타라고 볼 수 있다. 숭고한 존재가 낮은 곳으로 내려와 세상을 구원하거나 소통한다는 강력한 종교적 서사를 품고 있는 단어 아바타. 내가 아바타를 조종하고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 시스템 전체의 공함을 깨닫는 것, 이를 통해 윤회라는 가상현실 게임에서 로그아웃하는 것이 바로 해탈.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그 불교에서 이제 무아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 무아. 말 그대로 내가 아니다, 내가 없다. 우주는 나고 내가 곧 우주다. 시스템 전체의 공함을 깨닫는 것. 즉, 뭐 세상은 연결되어 있고, 내가 어떤 걸 컨트롤한다는 것을 벗어나야 된다. 좀 심오한 뜻이긴 한데, 이 결국에는 이 세계가 뭐 매트리스에서 그렇지만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 시스템 안에서 게임 안에서 아니면은 뭐 시뮬레이션 안에서 있는 어, 존재일 수도 있잖아. 그래서 결국 해체 코멘트는 뭐냐면은 결국 그 장자와 불교가 메타버스 시대에 주는 교훈은 이 아바타에 몰입을 하되 그것이 나라는 착각에 빠져서 고통받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게임 속 아이템, 재물, 명예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게이머가 진정한 고수인 것이다. 어, 이게 바로 무아지 무아. 그리고 이건 또 그 장자의 무라 일체 사상, 만물 제동 사상과도 같은 의미다. 그리고 이제 아바타가 주는 교훈인데 내가 해석하는 부분은 또 한 가지가 더 있어. 그게 뭐냐면은 이 아바타를 이 파자에서 해석을 한다고 하면은 이 아는 태초의 소리이자 크다 으뜸을 뜻해. 그 우리말에서 아사달, 아리랑, 아버지, 모두 그런 적이 큰 존재, 태양빛을 상징해. 이 아라는 게 그 우리 마고 신에서도 그렇고 태초에 율려로 세상을 창조했다고 그랬거든. 율려라는 것은 리듬이자 파동, 소리야. 성경에서도 그 소리로 세상을 창조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태초의 소리가 아야, 아. 알파벳에서도 A잖아. A가 제일 첫 번째잖아. 우리 한글에 우리 그 저기 어? 우리말에서도 한글에서도 아가 제일 첫 번째 모음이잖아. 아, 아. 태초의 소리. 그리고 아는 어, 태초의 물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빛이라는 뜻도 있어. 빛. 어. 빛을 상징해. 아리수, 아라, 알, 알라, 라. 아가 라로 발음이 되거든 또. 우리 또 뭐 그 북한식 발음은 이씨를 리씨라고 하잖아. 아, 라, 빛이거든. 그리고 크다. 한, 환, 황, 훈, 다 같은 거야. 같은 뜻이야. 크다, 빛.
신성한 물이기도 하고 가장 많이 쓰는 거는 크다, 빛. 그리고 반은 고대어에서 빛 밝은 바탕을 의미합니다. 밝다, 바깥것에 태양신 발. 아리수가 알이 큰 물이라면 그의 무슨 빛의 에너지를 뜻합니다. 내가 물어봤을 때 AI한테 물어봤는데 강의 떠오는데 주소도 떠있네. 이 반은 우리가 배달의 민족이잖아. 배달, 박달, 박달, 박다, 박달나무 단, 당군, 박 혁것에 박, 밝을 박, 밝을 혁. 두 개 다 빛을 뜻하거든. 박이랑 혁이랑 빛. 파, 배달, 바가 배야, 배거든. 달은 땅이야. 바 앞에 박, 박, 발 같은 거야 다. 그래서 아랑 바 둘 다 빛이다. 합치면은 큰 빛이 되는 거야. 아바. 타는 뭐냐? 타는 타르, 땅, 테라, 터. 우리말로 치면 터야, 터. 타, 터, 딸. 딸이라고 하잖아. 딸, 여자, 우리 여자아이를 딸이라고 하잖아. 딸이 뭐냐면은 타르, 타라, 딸, 따르. 땅은 여자야, 여신. 돼지의 어머니, 돼지의 여신. 엄마, 그게 땅이야, 땅. 그래서 여자를 따르, 남자는 얼라, 경상도 때 얼라라고 하지. 그게 알라, 알, 태양, 아이, 아가 태양이거든. 이는 너희, 신성한 어떤 그런 남자아이를 태양, 아이, 여자는 딸, 땅,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 그래서 아바타는 큰 빛의 땅이다. 즉, 큰 빛이 내려 머무는 땅이라는 뜻. 아바타가 산스크리트어에서 아바타에서 강림한 것이 위례라면, 이 저거 발음이 꼬이네. 아바타는 우리 민족의 언어 뿌리와 우주론이 결합된 마고의 직계 코드로 풀이가 된다. 이 아사달이 말 그대로 옛날에는 산이 땅이었어. 달이 이 그 말 그대로 그 달을 얘기도 하기도 하지만은 이 땅을 표현하기도 하거든 달이. 근데 그 땅이라는 게 산이랑도 같은 의미야. 즉 대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산에서 모여 살았기 때문에 땅을 산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어. 음. 그래서 아사달은 빛이 비치는 땅, 새로운 땅이라기도 하기도 하지만 빛이 비치는 땅. 그리고 이 사진맨 어쩌 보면은 이게 카일라스 산이거든. 그 티벳에 있는 카일라스 산. 이 티베트어로 어 이게 보석산이야. 보석산 석영. 거기 재질 석영이야. 땅의 물질, 이 산의 물질이 수미산. 우리가 말하는 수미산이 카일라스 산 형이 되게 높거든. 석영으로 되어 있어. 태초에 석영은 주파수를 전달한다고 했잖아. 공명하고 태초에 윤려로 세상을 만들었다. 그래서 파동으로 세상을 만들었는데 파동을 재전달할 수 있는 물질이 석영이다. 그리고 하늘에 닿을 정도로 높은 산이다. 굉장히 이게 그냥 단순히 시대적인 요소나 어떤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과학적이야. 진화도. 아무튼 이거는 또 나중에 또 설명을 할 건데 오늘은 여기 설명은 너무 끝도 없으니까 일단 참고하라고 사진이랑 설명을 간단하게 하는 거고, 마지막으로 het제 코멘트. 우리는 단순히 육체를 가진 인간이 아니다. 하늘의 큰 빛, 알을 받아 밝은 에너지에 바로 치환하여 이 물질의 세계에 탈을 구현해내는 빛의 전송자들이다. 즉, 우리 빛의 민족들, 우리가 주인이다. 그게 아바타다. 이거는 내가 역사에 관해서 그 언어의 어원에 관해서 내가 다시 또 얘기를 할 건데, 아바타는 이제 시작에 불과해. 내가 아주 어 생각지도 못한 뚝배기 깨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또 컨텐츠를 만들 건데, 아바타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앞으로 얘기할 거는 아주 그냥 생각지도 못한 어? 그런 내용을 가지고 만들 거야. 다음 편 기대를 해주고, 아바타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 어, 다음에는 청기 누설 시리즈로, 아주 그냥, 할 게 너무 많은데, 뭐부터 해야 되지? 근데, 그 만들기 전에 있어서 좋아요 좀 눌러줘. 좀, 이거 너무 할 맛이 안 나. 어? 어, 반말해서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컨셉이 이제 반말로 믿거든.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뭐, 좋아요도 안 눌러주는데 뭐 누가 본다고. 지금 내가 혼자 얘기하는 거지 뭐. 누가 좋아요 눌러주면 내가 좋아요 눌러주세요로 바꿀게. 존댓말 해줄게 그 다음에는. 아무도 안 눌러주는데 뭐 누가 본다고. 아무튼 좋아요 꼭 눌러주고, 나 화나게 하지마. 나 빛의 전사들이야. 나 병오년 나의 해란 말이야. 여기까지 하고 뭐 이제 자야지. 4시 8분이네. 아바타 분석 불가제 끝. 이상.